검찰이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디올백은 정말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이었다. 감사의 선물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뭐 예상했던 수순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은데요. 뭐 하나씩 그냥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봤죠. 이게 감사의 선물이다.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 초대도 해주고 또 만나고 당선했으니까 축하도 하고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직무랑 상관없는 거다.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했죠. 선물을 주면서.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 최재형 목사랑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또 통일TV 송출이 중단됐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이름만 걸쳐놓은 거긴 하지만 여기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통일TV 송출을 좀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그래서 대통령실이 세 건에 대해서 다 실제로 움직입니다. 뭐 알아보고 국가보훈부가 알아보고 최재형 목사한테 연락하고 했었죠. 이게 명백히 청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참 그 말이 웃긴데 민원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청탁과 민원의 구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는 민원이고 어디부터는 청탁인 거예요? 예,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의무 없다. 검찰은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당연히 있죠. 대통령의 직무를 굉장히 폭넓게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인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국정 전반이죠. 대한민국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봐야죠. 대통령과 또 영부인에게 민원 내지는 청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들이 이 자기 선생님 혹은 또 교수 이 교탁에 캔커피 하나 올려놓는 것도 학생과 교사 사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권익이나 처음에 법 만들 때 입법 취지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에게 명품백을 설문하면서 명백하게 어떤 자리에 임명해달라, 이런 거 해달라, 송출 중단됐다, 재개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게 단순 민원이고 또 일부는 영부인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김혜경 여사한테 명품백 선물하고 명품 화장품 선물하고 최소한 수백만 원 정도의 어떤 이런 명품은 선물하면서 나 무슨 자리 주세요. 나 그리고 무슨 사업 허가권 잘 하다가 박탈당했는데 이거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공적이 있으니까 국립묘지 좀 안장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 막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검찰이? 영부인한테 해도 됐으니까 웬만한 뭐 장차관 부인한테 뭐 청탁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실 각 수석, 뭐 비서관 이런 부인들한테 뭐 명품백 주면서 부탁하는 거 이제 앞으로 다 괜찮다는 얘기죠. 검찰이 봤을 때. 검찰의 이 불송치 결정 하나로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만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민양 장학금이 불법이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조민양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당시에 조국 대표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일단 서울대 교수를 공직자로 그럼 본 건지 이것도 좀 우습고요. 아니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것과 아버지 직업이 교수인 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 아버지가 잘 나가는 교수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을 받은 일부 기간 중에는 아마 민정수석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 적용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검찰. 예. 콜검들.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검찰은. 예. 권익위 홈페이지에 오늘 뜻밖의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추석 때 이제 선물들, 또 상품권이나 금품 같은 것들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웃겨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웃기죠? 시작부터. 예. 공직자가 아닌, 예, 김건희 여사 공직자가 아니죠. 예. 시작부터 웃깁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해놓고 공직자인 친족,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배우자, 예,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 쪽에 뭐 청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김혜경 여사한테 막 갖다 주자고요. 금액 제한 없다네. 이번 추석 때 막 갖다 주자고요. 그래서 저 다음에 저도 할게요. 김혜경 여사한테 뭐 한 1억쯤 갖다 주면서 저 다음에 공천 좀 주세요. 이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명 따르면. 예?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예? 아유. 예. 여기 이제 뭐 쭉 셋, 넷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뭐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보세요. 예, 진짜 이게 할 얘기는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 진짜 정신을 못 차렸죠. 지금 그 국장이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눈치 좀 안 봅니까? 예? 그 망자의 어떤 그런 한과 울분 이런 걸 좀 생각한다면, 그리고 유가족들의 마음 이런 걸 좀 생각한다면 이러고 싶어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제가 작년 11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디올백 보도할 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디올백 보도 처음에 제가 보도할 때는 김건희 여사의 부도덕함 이거를 알리겠다. 김건희 여사의 그 뻔뻔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또 하나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황들이 아주 많죠. 대놓고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홍보 사진들 보면 마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 것처럼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리겠다라고 MBC의 사표까지 내고 나와서 보도를 했던 것인데, 9개월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좀 평가를 해보자면, 디올백 보도의 가장 큰 가치는 단지 이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어떤 문제를 고발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 시스템, 사법 시스템, 그리고 국가기관들, 이게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인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법이 이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또 권력자에게 장악된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비루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이게 디올백 보도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